자, 오늘 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아침 반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의회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자 체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최대 1,0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여행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반찬에서 두 분 모시고 이 논란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박상병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논란이 되고 있는 여행자 체류세 어떻게 나온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마다 따끈따끈합니다. 네. 지금 서울시도 시의 자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도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들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가 발굴할 수 있는 세원을 확대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정답입니다. 네. 그 일환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일환으로 말 그대로 여행자 체류세, 시티 텍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시티 텍스 같은 경우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행자들이 대한민국에 올 경우에 그 여행자 신분으로서 내는 특별한 일종의 여행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숙박 요금에 한 2% 정도 부과하는 쪽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김연아 시의원 얘기 이런 겁니다. 지방 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시티 텍스를 신설해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자는 건의서를 대표 발의했다. 네. 이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서울시도 이 시티 텍스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 정도 되면은 국회에서 이제는 여야가 합의만 하면은 이거는 법제화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들어보면 이것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이 갖고 있는 세원을 새롭게 발굴해서 세수를 확대하고 자체 수입의 비중을 높여가는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재원 확충 방안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도 시티 텍스를 부과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서울시 의원의 입장입니다. 네. 예. 그 해외에서도 좀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 이제 관광이 발달했는 유럽에서부터 이것이 발원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뭐 에펠탑도 있고 그 굉장히 선진국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더 시설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관광객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최초로 이와 같은 그 체류세 같은 것들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20세기에 쭉 들어오면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해서 스위스까지 이와 같은 세금을 거의 다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세, 숙박세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금을 어떤 그 숙박업소의 등급이나 체류 기간에 따라서 그 부과를 하고 있고 네. 유럽뿐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한 40여 개 주에서 그 주에서 이 부분은 그 관할을 하는데 그 호텔 숙박료의 한 10% 정도를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모은 세 같은 경우에를 스포츠나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상당히 투입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로마나 파리 갈 때 아마 여행자들 몰랐을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거 냈나? 다 냈습니다. 예. 보통 하룻밤이에요. 그러니까 5승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파리 같은 경우는 한 3 내지 4유로, 로마는 7유로, 8유로 하룻밤에 내는 돈이. 와, 호텔료가 되게 비싸네. 알았습니다만 그 안에 이런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의 10,000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정도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실상 이렇게 시티 텍스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행자들은 뭐 이렇게 세금을 냈다라고 했을 때 사실 잘 몰라요. 그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영수증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서울시 의회에서 발의를 했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 궁금한데요. 서울시는 아무래도 찬성하는 입장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돈이 들어오는데요. 찬성이죠. 당연하겠죠. 예. 그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 얘기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런 예.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1일 날 이제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발언입니다.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시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체류세 도입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 적절하고 새로운 세월 발굴 방안으로 타당하다. 네. 이게 서울시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이 얘기인데요.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종가세로 예. 할지 종양세로 할지 그러니까 가격 일정 비율을 정할지 아니면은 네. 전체 양 그렇죠. 이 금액의 몇 퍼센트를 그렇습니다. 할지 아니면 전체 뭐 주세처럼 예. 뭐 몇 리터에 얼마 이렇게 종량시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종가세를 적용해 보니까 약 874억 원에서
988억 원의 어. 세수 효과가 있더라. 네. 또 종양세 방식으로 하더라도 176억에서 358억 원의 세수 효과가 있더라. 예. 이 정도 말하면은 우리가 고민했던 세수 고민에 대한 조금 해소 방안이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시는 아주 적극창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자 체류세 도입은 세수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서울시는 찬성 입장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말씀하신 대로 최대 1,000억 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또 외국인들이 서울 방문 현황을 살펴봐야지 시기적으로 맞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 방문 어떻게 현황은 되고 또 있죠? 어떤가요? 네, 저희가 좀 살펴봤다면 저 굉장히 놀랐습니다. 유엔 세계 관광기구 통계를 봤더니만 우리나라가 그 외국인 어떤 그 관광객 유치 순위가 몇 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전 순위는 세계 기준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20위권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1,42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세계 1위는 프랑스라고 하고 2위가 미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 22위만 돼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예. 사실 우리나라가 1,000만 돌파를 했다는 것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거의 뭐 1,40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랄 정도인데요. 지금 그 서울시를 방문했는 횟수를 봤더니만 1회가 아직까지는 57%, 또 네. 그 2, 3회가 20%, 4 내지 6회가 한 10%, 7회 이상이 13%. 결국 한국을 개주장이 자주 찾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몇 프로 되지 않고 1회 찾은 분이 한 5, 60% 된다고 하니까 결국 앞으로 한 번 찾은 사람을 다시 오게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 방문객을 굉장히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1,400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 또 서울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 1,150만 명 정도가 80% 된다고 이상 해요. 됩니다. 네, 네. 그 중에 또 50%, 57% 정도는 1회 방문하고 재방문하는 재방문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지난해 이런 통계가 나왔는데 재방문이 좀 낮은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뭐 대안들이 있어야지 이런 체류세 같은 거에도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돈을 더 내니까요. 뭐 일팀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볼 것도 많지도 않은데 뭐 있긴 있습니다만은 많지도 않은데 무슨 또 시티 텍스까지 내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많죠. 그런데요. 예. 내가 지금 그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나 뭐 또는 프랑스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이 볼 때는 크게 볼 만한 것이 많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역사적으로 숨길 녹아 있는 것은 곳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사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 뭐 눈으로 크게 볼 만한 무슨 뭐 천안문 광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자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서울은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조선 왕조의 도읍지 아닙니까? 곳곳에 역사 숨길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요. 이것을 발굴하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세금을 걷어서 그래서 1년에 많게는 한 1,000억 원 정도 여기다 쏟아붓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은 관광장을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그러면 네. 매직 코리아가 되는 겁니다. 서울은 볼거리가 이런 거구나. 역사, 동아시아 또는 아시아 역사의 본고장이 서울이 될 수 있는, 물론 뭐 중국도 있습니다만 서울도 나름대로 그 역사성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돈 좀 더 내고도 더 올 수 있을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이런 시티 텍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이다. 시기적으로 좋다. 그 대신에 그 돈을 서울의 역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관광진흥정책을 필 경우에는 이거는 거기에 돈을 투입할 경우는 충분히 성부수가 된다. 저도 한번 서울시에요. 외국인들에게 관광을 제가 사실 가이드 한 적이 있어요. 예. 서울시에도 많이 하며 다니면서 하다 보면은 설명할 내용이 넘치는데 걔네들은 몰라요. 내용 설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다 보다 정도전의 터 지금 여기 갖고 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근데 표식한 것도 있어요 여기. 이 가지고는 약해요. 또 그 옆에 보면 우리 근대사와 관련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준이 많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다 설명합니까? 별로 설명이 안 됐어요. 이 돈을 걷어서 그런 데다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거 가가지고 다양한 역사적인 현장을 설명도 하고 또 시설물도 보면은 대한민국은 근대사에서 한국과 비슷한 역사적인 이 어떤 이 경과를 가졌던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와닿는 게 많을 거라고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 돈을 거기다 투자하자. 예. 찬성. 그런 얘기. 체류세를 관광장을 네, 발굴하는 데 네. 투자하는 전제로 찬성을 하신 입장이고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이제 그 외국 애들 한 번씩 나가보고 저도 이제 미국에서 이제 유학도 해보면서는 제가 그 서점에 한번 가봅니다. 그러면 네. 이제 관광 코너를 가보면은 일본 관광책은 뭐 거의 뭐 이쪽에서 이 끝까지 다 있고 네. 중국도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책 관련 책은
10권을 채 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한국만의 킬러 컨텐츠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결국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하고 최근에 이렇게 급격하게 는다는 것은 이제 점점 많이 알려진다는 것인데 이렇게 굉장히 급속히 어떻게 팽창하는 가운데 어떤 세금을 통해서 부과를 통해서 어떤 한국에 들어오는 어떤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측면이 있냐면 아시다시피 최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하는 중국 내지 일본이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저 때문에 최근에 특히 중국 요커라고 하는 중국 그 관광객들이 한국보다 일본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네. 그런 추세에 비춰봤을 때 지금 과연 이와 같은 그 세금을 신설하는 것이 과연 한국의 어떤 파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 있고 저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킬러 콘텐츠 한국만이 가진 어떤 독특한 것이 무엇인가 있느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봤더니만 모나미 그 볼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300원으로 지금 가격이 됐는데 그걸 4년 동안 10원도 못 올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만 중국 저가 제품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격을 조금 더 올렸을 때에 나 그거 말고 다른 것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올리지 못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제품이 가진 그거가 아니면은 내가 조금 설령 돈을 더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품을 사고 그거 조금 올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서울에 있는 어떤 뭔가를 보러 오겠다는 그런 킬러 콘텐츠만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어떤 그 세금 주권 어떤 지자체의 세금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 관광 자원을 먼저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체류세를 받고 그 후에 그걸로 개발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도 의견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여행자 체류세 도입에 대해서 여행업계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뭐 여행자 체류세가 도입될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인 관광객 수가 아무래도 크게 줄 거라는 전망 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최 변호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행업계 대변인처럼 그런 고민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럴 거겠죠,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특별한 정말의 킬러 콘텐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올리면은 우리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 가지 한국에 뭐라 가겠네 그럴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는요 왕릉만 하더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정말 왕릉 한 몇 군데 서너만 가보시죠. 무궁무진한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그런 네.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여행업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더 올리면은 자신들 부담이 더 커지니까. 호텔 관광업계는 이제 엔저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오히려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있는 상황 속에서 더 세금을 올리면은 우리가 더 차오르지 않는다, 더 손해를 본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올 들어서 일본 관광객 수가 지난해보다도 30% 정도 줄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은 그래서, 계속 줄어요. 그렇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난해 엔저의 그 분위기를 타고 준중형 승용차 92만 대 수출 분과 맞먹는 14조 원을 쓰고 간 중국인 관광객도 일본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경우에는 우리는 관광업계에 치명타를 날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시티 텍스를 도입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것이 여행업계의 반발인데 예. 그러나 이 돈을 다시 여행업에 투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요인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지난주에 그 외국인 관광객 늘리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그 외국인 그 관광객들을 홍보해 줄 수 있는 뭐 파워 블로거라든지 네. 언론인들 그리고 여행 업계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관광 가이드를 했었어요. 일일 네. 가이드를 제가 현장도 같이 아, 갔다 맞습니까? 왔었는데 네. 거기서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 중에 파워 블로거라고 하는 사람이 한양도성을 딱 보면서 한양도성이 중국의 만리장성과 너무 비슷하다. 거길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렇겠죠. 네. 저는 이제 만리장성을 가보진 않았지만 외국인 눈에 비친 그런 한양도성이 그렇게 또 웅장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대만 파워블로거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또 서울에서 새로운
관광 자원들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간다면 외국인들 유입은 뭐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해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로 지금 저도 이제 그 언론 보도를 봤었습니다. 네. 저 뭐 직접 가셨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TV 보도를 봤더니만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빨간 그 자켓을 입고 여기 I자 이렇게 쓰면 인포메이션 이렇게 예. 해서 일일 가이드로 직접 나선 모습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고 시민들한테 참 친숙하게 다가왔는 것 같은데요. 또 서울시 그거에 대한 취지를 이제 서울시에서 설명하기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그런 인식에 비추어서 시장이 직접 나가서 이런 관광 일일 가이드 세일즈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저희가 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떤 잘 하신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근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그 많이 어떤 홍보를 하려고 하면서 또 세금 부담을 늘리게 한다는 점에서는 이게 각자 좀 엇박자가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것이 이 세금이 부담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에서 오시는 외국 관광객들이 부담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관광업계의 종사자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사실 제 변호사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마치 변호사들한테 선임을 하면은 부가가치세 10%를 더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 그 분들이 오셔서 변호사들이 계약을 할 때 그 부가세 예컨대 뭐 300만 원 수임료를 하는데 330만 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300만 원만 받고 실제로 세금을 그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그런 식으로 전가가 됩니다. 아마 제가 추측컨대 아마 동일한 논리가 아마 이 그 여행 업계 분들도 이 반발하는 것도 바로 그걸 겁니다. 실제 중국과 일본과 경쟁해야 되는 한국 여행 업계로서는 그런 식으로 그 세금을 늘렸을 때 그것을 비용을 여행료를 늘림으로 해서 그것을 외국인한테 전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그것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여행업계 분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어떤 식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설득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점을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박상명 평론가는 어떻게 저는요 보시나요? 이거를 방금 최진희 변호사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우리나라의 그 여행이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돈만 올린다 그래서 세수만이 목적이냐 그러면은 오던 사람들도 안 온다 이 얘기인데 저는 좀 생각을 좀 달리 할 것이 서울은 정말로 볼만한 데가 많습니다. 정말로 볼만한 설명할 때 웅장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죠? 무슨 뭐 디즈니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마어마한 무슨 자금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나 서울 요소에는 적어도 동아시아의 역사, 중국의 역사가 아닌 역사 중에서는 한국 역사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설명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에 어떤 사람이에요? 다음에 또 옵니다. 왜냐면 서울은 2박 3박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네. 네. 그 주변에 있는 서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역사 유적도 다 서울과 같이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요. 서울에서 중세 시대 때 또는 근대사에서 또 현대사 강화도만 가보세요. 현대사 역사가 그대로 녹아 있는 곳이 강화도입니다. 네. 안 걸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연결할 경우에는 예. 제대로 된 여행 가이드만 설명할 경우에는 중국의 역사 이면에 있는 아시아의 역사가 이렇게 한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 감동적인 겁니다. 더더이 중국은 강대국이잖아요. 한국은 약소국이잖아요. 이 약소국이 강도국 옆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어떤 민족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를 발전시켜 왔구나. 그 드라마를 본다고 얘기하면 감동적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용한 돈은 좀 세금을 좀 거두자는 겁니다. 이를테면 좀 여행업계 좀 부담하면 안 됩니까? 좀 부담해서 한 번 오는 외국인은 서울에 2번, 3번, 4번 최소한 한 20-30번 와야 이제 서울을 좀 다 봤구나 정도 될 때까지는 조금 더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세금 거두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고민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 그 여행자 체류세에 대해서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관광업계 종사자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광 쪽에도 지금 해박한 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끝으로 우리나라 또 서울의 관광 자원 활성화 또 그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서 얘기해 네, 저는 주시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에 대비해서 한국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사실 각종 왕릉이 있고 한국이 어떤 굉장히 첨단 IT 도시인과 동시에 시내에 이렇게 각종 고궁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도시가 사실 잘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한강 같은 콘텐츠 그 자체로서도 세계 최고의 어디에 가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에서는 그걸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시뿐만 아니고 우리 그 정부와 같이 해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 어떤 그런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것을 결합해 있는 킬러 컨텐츠를 만드는 노력과 동시에 말씀드렸듯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세 주권 강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체 서울시 중에 자체 예산 해봤자 45%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나머지 50% 이상이 정부 교부세입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과세 주권을 조금 더 허용해주는 방법, 결국 그와 같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과 조세 주권을 같이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지금 같이 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저는 앞으로는 우리 흔히 관광 사람은 굴뚝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동의합니다. 대한민국은 무궁무진한 관광 보국입니다. 관광이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저는 문화라고 봅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더 무궁무진합니다. 고을까지 들어옵니다, 이제는. 자, 서울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문화 강국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맞게 우리는 한국에서 있어왔던 문화적인 저력을 보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서울 문화재의 핵심이다. 이 부분은 물론 서울시가 각 부분에 대해서 문화적인 유적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있는 가이드 네. 발굴을 제대로 하자. 이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울을 다녀볼 수 있다고 얘기하면 이제는 서울에 와서 중국 애들이 화장품이나 사고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밥도 먹고 뭐 중요합니다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한양도서는 5,000년의 역사, 500년의 역사, 또 대한민국 전체의 5,000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한 번만 오라 하더라도 못 옵니다. 아마 10번, 20번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켜서 관광 서울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관광으로도 밝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다소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티 텍스를 이번에 법제화 시켜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 돈은 그대로 재밌는 서울시 여행에 투자하면 괜찮겠다. 그런 네. 생각 거듭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서울 정도 600년인데요. 그만큼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계속해서 또 발굴하고 구석구석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코스와 컨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만찬 역시 이 두 분과 함께하면 시간이 정말 금방 흐르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은 여행자 체류세 논란에 대해서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